어르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꺼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낡은 파카 속에서 차가운 바람이 스며들었어요. 그 순간 창구 직원의 따뜻한 미소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지금 제 앞에 앉은 이 젊은 여성이 제 아들이 평생을 함께하고 싶어하는 바로 그 사람이라는 걸요. 그리고 이 만남이 제 인생의 모든 편견을 무너뜨릴 거라는 것도. 안녕하세요. 저는 윤태준입니다. 국내 5대 건설그룹의 회장이죠. 67살 평생을 권력과 돈으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에 대한 고백입니다. 2025년 3월 8일 제 사무실에 아들 민수가 찾아왔습니다. 57층 빌딩 최상층에 위치한 제 사무실은 서울 전체가 내려다 보이는 곳이었어요. 통유리창 너머로 한강이 흐르고 작은 차들이 개미처럼 움직이는 게 보였죠. 저는 그날도 평소처럼 업무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2분기 매출 4조 원 돌파, 해외 프로젝트 최종 승인. 모든 숫자가 완벽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늘 비어 있었습니다.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게. 제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낮고 무거웠어요. 문이 열리고 35의 민수가 들어왔습니다. 평소엔 부드러운 인상의 아들이었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턱선이 단단하게 굳어 있었고 눈빛에는 결연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아버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민수는 제 책상 앞에 섰어요. 앉지 않았습니다. 그 자세가 이미 무언가를 말해주고 있었죠. 그래, 말해보게.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별로 놀라지 않았어요. 민수도 이제 35 결혼할 나이였으니까요. 그래, 상대는 누구지? 어느 집안 딸인가? 민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한지우라고 합니다. 국민은행 강동지점에서 일하는 대리예요. 은행원이라. 괜찮네. 부모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때까지는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다음 말이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고아원 출신입니다. 민수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부모님은 안 계시고요. 할머니 손에서 자랐다가 10살 때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1초, 2초, 3초. 제 턱 근육이 경직되기 시작했어요. 손가락이 저도 모르게 책상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탁, 탁, 탁. 그 소리가 사무실 안에 메아리처럼 울렸죠. 뭐라고? 제 목소리가 한 옥타브 낮아졌습니다. 위험 신호였어요. 그녀는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아버지. 민수가 빠르게 말했습니다. 장학금 받아서 서울대 경영학과 졸업했고 은행에서 5년 연속 고객 만족도 1위를 받았어요. 성실하고 착하고 누구보다 따뜻한 사람입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뒤로 밀리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죠. 제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어요. 부모도 배경도 없는 여자를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알고 하는 소리냐? 아버지, 시대가 변했습니다. 민수도 한 발짝 다가서며 말했어요. 이제는 집안 배경보다 그 사람 자체가 중요한 시대예요.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게 있어. 제 목소리가 사무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가문의 명예, 체면 그리고 격이란 게 있단 말이다. 우리가 누군지 알아? 3대째 이어온 건설그룹이야. 우리 할아버지가 맨손으로 일궈낸 이 회사를, 내가 여기까지 키워놓은 이 가문을.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고아원 출신 여자와 결혼한다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우리 집안 체면이 말이 아니게 될 거야. 아버지. 안 돼. 절대 안 돼. 그 순간 제 머릿속에 갑자기 한 장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45년 전 22살이었던 제 모습이었어요. 비 내리는 거리, 작은 우산 하나를 함께 쓰고 걷던 여자. 가난했지만 누구보다 밝게 웃던 그녀. 태준아, 우리 평생 함께하자. 가난해도 괜찮아. 우리 함께 있으면 행복할 거야. 수진이었습니다. 제 첫사랑이었죠. 수진은 작은 분식집 딸이었어요. 대학도 못 갔고 낮에는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하지만 세상 누구보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당시 저도 가난했습니다. 건설회사 막내 직원이었죠. 하지만 수진과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수진아, 나 꼭 성공해서 너 행복하게 해줄게. 지금도 충분히 행복해, 태준아. 하지만 아버지는 절대 허락하지 않았어요. 내 주제를 알아라, 태준아. 우리 집안에 어울리지 않는 여자다. 회사 물려받을 사람이 분식집 딸이랑 결혼한다고. 말도 안 돼. 아버지, 저는 수진이를 사랑합니다. 사랑? 사랑으로 밥 먹고 사니? 정신 차려. 내일 당장 김 회장 딸 만나. 이미 선봤어. 결국 저는 수진을 떠나보냈습니다. 그날 밤 작은 원룸에서 마지막으로 수진을 만났어요. 미안해, 수진아. 나 아버지 말을 거역할 수가 없어. 수진은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웃으려고 애쓰고 있었어요. 괜찮아요, 태준 씨. 저는 괜찮아요. 당신은 좋은 사람이니까. 언젠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때는 꼭 지켜주세요. 약속해요.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저는 명문가의 딸 정미란과 정략 결혼을 했어요. 하지만 그 결혼은 처음부터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사랑이 없는 결혼이었으니까요. 5년을 버텼습니다. 그 5년 동안 아들 민수가 태어났죠. 하지만 아내와 저는 점점 멀어졌어요. 당신은 나를 사랑한 적이 없잖아요, 여보. 항상 다른 사람 생각하고 있었죠. 미란의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늘 수진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결국 이혼했습니다. 민수의 양육권은 제가 가졌고 미란은 미국으로 떠났죠. 그 후로 저는 혼자였어요. 오직 일과 아들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처럼 살고 싶지 않습니다. 민수의 목소리가 저를 현실로 끌어당겼습니다. 뭐라고? 아버지가 얼마나 외롭게 사시는지 다 알고 있어요. 민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혼자 식사하시고 혼자 잠드시죠. 명절에도 혼자 계시고 생일에도 혼자 케이크 드시잖아요. 그게 행복하십니까? 제 눈가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아들이 제 가장 아픈 곳을 건드렸어요. 저는 지우를 사랑합니다. 정말 진심으로 사랑해요. 지우와 함께라면 행복할 수 있어요. 아버지처럼 평생 후회하며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나가. 제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아버지, 나가라고 했다. 민수는 잠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책상 위에 사진 한 장을 놓았어요. 지우 사진입니다. 한 번만이라도 봐주세요. 민수가 나가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사진을 집어들었어요. 사진 속에는 밝게 웃고 있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30 초반쯤 되어 보였어요. 단정한 머리, 맑은 눈빛, 은행 유니폼에는 한지우라는 이름표가 보였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사진 속 그녀의 미소가 수진과 닮아 있었어요. 똑같이 밝고 똑같이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저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가장 안쪽 아무도 모르는 비밀칸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빛바랜 흑백 사진 속에는 젊은 날의 저와 수진이 웃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해. 내가 너무 겁쟁이였어. 아버지 말 한마디에 너를 포기했어. 그때 용기를 냈어야 했는데. 사진 속 수진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쓰다듬었어요. 45년이 지났지만 그녀는 여전히 22살의 모습으로 웃고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화려했어요. 하지만 그 화려함 속에서 저는 여전히 외로웠습니다. 변장의 시작.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고민하고 있었어요. 한지우, 그 여자가 정말 우리 집안에 어울리는 사람일까? 민수는 매일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버지, 제발 한 번만 만나주세요. 지우가 어떤 사람인지 보시기만 하면. 안 된다. 내 생각은 변하지 않아.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궁금했어요. 도대체 어떤 여자이길래 민수가 저렇게까지 하는 걸까? 2025년 3월 15일 새벽 5시, 저는 잠에서 깼습니다. 더 이상 잠이 오지 않았어요. 침대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직접 확인해 봐야겠어.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회장 윤태준으로 가서는 안 됐어요.
그러면 진짜 모습을 볼 수 없을 테니까. 저는 드레스룸으로 갔습니다. 평소 입는 고급 정장들이 쭉 걸려 있었어요. 한 벌에 500만 원이 넘는 맞춤 정장들이었죠. 하지만 저는 맨 구석으로 걸어갔습니다. 30년 동안 손도 대지 않은 옷장을 열었어요. 먼지가 풀썩 날렸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옷들이 걸려 있었죠. 젊은 시절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할 때 입었던 옷들이었어요. 낡은 파카 하나를 꺼냈습니다. 검은색 파카였는데 군데군데 실밥이 터져 있었어요. 지퍼는 반쯤 고장 나 있었고 소매 끝은 닳아서 보풀이 일어나 있었습니다. 이걸 마지막으로 입은 게 언제였지? 아마 35년은 됐을 거야. 청바지도 꺼냈습니다. 무릎 부분이 하얗게 바랜 낡은 청바지였어요. 뒷주머니에는 작은 구멍도 나 있었죠. 신발장 맨 아래에서 해진 운동화를 찾았습니다. 하얀색이었지만 이제는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어요. 밑창도 닳아서 구멍이 뚫릴 것 같았습니다. 저는 평소 입던 고급 잠옷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낡은 옷들을 입기 시작했어요. 파카를 입으니 곰팡이 냄새가 났습니다. 오래 보관해둔 옷 특유의 냄새였죠. 청바지는 허리가 조금 작았어요. 젊었을 때보다 살이 쪘나 봅니다. 간신히 단추를 잠갔습니다. 운동화를 신었어요. 발가락 부분에 작은 구멍이 있었습니다. 걸을 때마다 차가운 공기가 들어올 것 같았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는 낯선 사람이 서 있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30년 전의 저였죠. 아직 회장이 되기 전 그저 가난한 청년이었던 윤태준의 모습. 이상하네. 이게 진짜 나였는데 지금은 이렇게 낯설다니. 손목에 차고 있던 5천만 원짜리 시계를 풀었습니다. 서랍에 조심스럽게 넣었어요. 지갑도 바꿨습니다. 평소 쓰던 명품 지갑이 아니라 오래된 가죽 지갑을 꺼냈어요. 그 안에 있던 신용카드들을 모두 빼냈습니다. 블랙카드, 플래티넘 카드 모두 필요 없었어요. 현금도 대부분 빼냈죠. 10,000원짜리 지폐 3장만 남겼습니다. 이 정도면 되겠지. 마지막으로 검은색 비닐을 꺼냈습니다. 깊숙이 눌러쓰자 얼굴이 반쯤 가려졌어요. 다시 거울을 봤습니다. 완벽했어요. 누가 봐도 허름하고 초라한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길거리에서 마주쳐도 한 발짝 비켜서 지나갈 것 같은 사람. 아무도 이 사람이 재산 3조 원의 윤태준 회장이라고는 상상도 못할 거였어요. 좋아. 이제 진짜 모습을 보러 가볼까? 비 오는 날의 선택. 국민은행 강동지점은 서울 강동구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오전 9시 저는 지하철을 타고 그곳으로 향했어요. 30년 만에 타는 지하철이었습니다. 교통카드도 없어서 일회용 승차권을 샀죠. 영무원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요즘 누가 일회용 승차권을 사냐는 표정이었어요. 지하철 안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출근 시간이었으니까요. 저는 구석에 서서 손잡이를 잡았어요. 옆에 있던 젊은 여성이 슬쩍 피해 섰습니다. 아마 제 낡은 파카와 해진 운동화를 보고 불편해한 모양이었어요. 그래, 이게 현실이지.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게 세상이야.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강동역에서 내렸어요. 은행까지는 걸어서 10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지더니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보슬비였습니다. 하지만 곧 폭우로 변했죠. 우산이 없었습니다. 저는 파카 모자를 깊이 눌러쓰고 뛰기 시작했어요. 은행에 도착했을 때는 온몸이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로비로 들어서자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어요. 하지만 빗물이 뚝뚝 떨어지는 제 모습 때문에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저는 구석으로 가서 번호표를 뽑았습니다. 로비는 분주했어요. 우산을 털고 들어오는 사람들, 급하게 업무를 보는 사람들로 북적였죠. 저는 구석 의자에 앉았습니다. 젖은 파카에서 물이 떨어져 바닥에 작은 웅덩이를 만들었어요. 청소 아주머니가 지나가다가 저를 봤습니다. 인상을 찌푸리며 걸레를 들고 다가왔어요. 아이고, 이 바닥 좀 봐. 물이 뚝뚝 떨어지잖아. 죄송합니다. 저는 조용히 사과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은행 입구 근처에서 소란이 일어났어요. 어머, 저기 사람 쓰러졌어요.
누가 좀 도와주세요.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모여들었습니다. 저도 고개를 돌려 그쪽을 봤어요. 바닥에 노인 한 분이 쓰러져 계셨습니다. 70대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였어요. 얼굴이 창백했고 숨을 가쁘게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빗물에 젖은 장바구니가 뒹굴고 있었고 사과와 배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어요. 은행 직원들이 당황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어떡하죠? 119에 전화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 전화하세요? 말만 오갈 뿐 누구도 선뜻 나서지 않았어요. 다들 서로의 눈치만 보고 있었죠. 바로 그 순간 한 여자가 뛰어왔습니다. 30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직원이었어요. 단정하게 묶은 머리에 은행 유니폼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할머니 곁에 무릎을 꿇었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정신이 드세요? 여직원은 재빨리 할머니의 목에 손을 대고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며 큰 소리로 지시했어요. 김 과장님, 119 전화 부탁드립니다. 박 대리님은 물 좀 가져다 주세요. 이 차장님 담요 있으면 가져와 주세요. 침착하면서도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주저하던 직원들이 비로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하나둘씩 각자의 역할을 찾아 뛰어다녔죠. 여직원은 할머니의 옷깃을 느슨하게 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손수건을 꺼내 할머니의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아주었어요. 빗물에 젖은 할머니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따뜻하게 해주었습니다. 할머니, 제 목소리 들리세요? 조금만 참으세요. 곧 구급차가 올 거예요. 그 목소리가 너무나 따뜻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때 지점장으로 보이는 중년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얼굴이 불끄락푸르락하며 화가 나 있었어요. 한지우 대리, 지금 뭐 하는 거야? 창구 비우고 여기서 뭘 하고 있어? 한지우.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민수가 결혼하겠다고 한 바로 그 여자였어요. 지우는 지점장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금은 업무가 아니라 생명이에요, 지점장님.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 갑자기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45년 전 22살의 여름.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날이었죠. 저는 수진과 함께 시장을 걷고 있었습니다. 데이트였어요. 그때 길가에 쓰러진 할머니를 봤습니다. 수진이 우산도 던져버리고 달려갔어요. 빗물에 온몸이 젖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할머니를 부축했죠. 수진아, 우리 늦는다. 영화 시간 놓치겠어. 그리고 사람들이 쳐다본다. 제가 체면 없다고 말리자 수진이 저를 돌아보며 말했었습니다. 태준아, 지금은 체면이 아니라 생명이에요. 이 할머니가 더 급해요. 똑같은 말이었습니다. 지금의 지우와 그때의 수진이 겹쳐 보였어요. 똑같은 눈빛, 똑같은 따뜻함, 똑같은 용기. 지점장이 계속 잔소리를 했습니다.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당장 들어가. 하지만 지우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죄송합니다, 지점장님. 하지만 지금 이 어르신이 더 급해요. 창구는 다른 직원분들이 봐주실 거예요. 그녀는 다시 할머니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할머니의 호흡이 조금씩 안정되고 있었어요. 할머니, 집에 가족분들 계세요? 연락드릴 분 있으세요? 할머니가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를 더듬었어요. 지우가 조심스럽게 도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아들이라고 저장된 번호가 있었죠. 제가 연락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지우는 능숙하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황을 차분하게 설명하고 병원 위치를 안내했어요. 그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이런 일을 여러 번 해본 사람처럼요. 곧 구급차 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삐뽀삐뽀. 긴급 사이렌이 은행 앞에 멈춰섰어요.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지우는 끝까지 할머니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구급대원들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할머니가 들것에 실릴 때까지 손을 잡아주었죠. 할머니, 이제 괜찮으실 거예요. 병원에서 잘 치료받으세요. 아드님도 곧 오실 거예요. 할머니가 지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고맙소. 정말 고맙소, 아가씨.
아가씨 같은 사람이 있어서 세상이 아직 살만하구만. 아니에요, 할머니. 당연한 일한 거예요. 조심히 가세요. 구급차가 떠났습니다. 로비에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그리고 한 손님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짝짝짝. 다른 손님들도 따라 박수를 쳤죠. 지우는 얼굴이 붉어지며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때서야 지우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무릎에는 바닥에 먼지가 묻어 있었고 유니폼은 빗물과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안도의 미소가 번져 있었어요. 지점장이 다시 다가왔습니다. 한지우 대리, 당신 때문에 은행 이미지는 사람을 도울 때 더 좋아지는 거 아닐까요? 지우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지점장은 할 말을 잃고 인상을 쓰며 안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어요. 오래전에 잊었다고 생각했던 감정이었죠. 따뜻함, 그리고 감동. 3일 후인 3월 18일, 저는 다시 은행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확실한 시험을 하기로 마음먹었어요. 과연 지우가 평범한 손님에게도 초라한 노인에게도 똑같이 친절할까? 아니면 VIP나 중요한 손님에게만 잘하는 사람일까? 오전 10시, 은행 로비는 한산했습니다. 평일 오전이라 손님이 많지 않았어요. 저는 번호표를 뽑고 지우의 창구를 기다렸습니다. 한 손님, 두 손님. 지우는 모든 손님에게 똑같이 친절했어요. 나이 든 할아버지에게도 어린 대학생에게도 차별이 없었습니다. 347번 손님, 이번 창구로 오세요. 드디어 제 차례였습니다. 지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구부정한 자세로 천천히 창구 앞에 섰습니다. 일부러 더 초라하게 보이려고 어깨를 움츠렸어요. 어서 오세요, 어르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지우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초라한 차림의 노인을 보고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따뜻한 미소를 지었죠. 저, 송금을 하고 싶은데. 일부러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와드릴게요. 통장 가지고 오셨어요? 네, 여기. 주머니를 뒤적거리며 통장을 꺼냈어요. 일부러 시간을 끌었습니다. 다른 직원이었다면 짜증을 냈을 거예요. 하지만 지우는 참을성 있게 기다려 주었습니다. 혹시 키오스크는 사용해 보셨어요? 키오스크요? 그게 뭐죠? 아, 저기 있는 기계예요. 거기서 하시면 더 빠르게 처리할 수 있어요. 지우가 손가락으로 로비 한쪽의 기계를 가리켰습니다.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우는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창구를 나와 저를 키오스크 앞으로 안내했습니다. 큰 터치스크린이 달린 기계였어요. 복잡한 버튼들이 가득했죠. 저는 화면을 보며 일부러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는 건가요? 괜찮아요, 어르신. 제가 천천히 알려드릴게요. 지우는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카드였어요. A4 용지를 반으로 접어 만든 손수 카드였습니다. 큰 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어르신 안심 카드라고. 이거 보세요. 제가 직접 만든 거예요. 어르신들이 키오스크 사용하실 때 도움이 되라고요. 카드를 펼쳐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는 간단한 그림과 함께 순서가 적혀 있었어요. 1단계 통장을 여기에 넣으세요. 그림과 화살표. 2단계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숫자판 그림. 3단계 원하는 메뉴를 선택하세요. 메뉴 버튼 그림. 모든 설명이 큰 글씨로 알아보기 쉽게 되어 있었습니다. 우와, 이거 정말 잘 만드셨네요. 저는 진심으로 감탄했어요. 감사합니다. 어르신들이 자주 어려워하셔서 만들었어요. 오늘은 송금이시니까 이 3가지만 하시면 돼요. 지우는 하나하나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먼저 통장을 여기에 넣어주세요. 제가 통장을 넣자 화면이 바뀌었어요. 잘하셨어요. 이제 비밀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화면을 가려드릴게요. 지우는 몸을 돌려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게 가려주었습니다. 작은 배려였지만 저는 그 세심함에 놀랐어요. 비밀번호를 입력하자 메뉴 화면이 나왔습니다. 복잡한 메뉴들이 빼곡했죠.
저는 일부러 헷갈려 하는 척 했어요. 어디를 눌러야 하죠? 여기 송금 버튼이에요. 크게 적혀 있죠? 지우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그런데 저는 일부러 잘못된 버튼을 눌렀어요. 대출 메뉴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아이고, 잘못 눌렀네.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른 직원이었다면 한숨을 쉬며 짜증을 냈을 거예요. 하지만 지우는 여전히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괜찮아요, 어르신. 다시 하면 돼요. 여기 뒤로 가기 버튼 누르시고요. 차분한 목소리로 다시 안내해 주었어요. 천천히 하세요. 급하지 않아요. 제가 옆에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다시 메인 화면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송금 메뉴로 들어갔어요. 잘하셨어요. 이제 계좌번호를 입력하셔야 해요. 혹시 적어 오셨나요? 저는 주머니에서 구겨진 종이를 꺼냈습니다. 일부러 글씨를 흐리게 알아보기 힘들게 적어온 종이었어요. 이게 7인지 1인지 잘 모르겠네요. 지우가 종이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눈을 가늘게 뜨고 살펴봤어요. 잠깐만요, 어르신. 지우는 자신의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를 켰어요. 제 폰으로 확대해서 봐드릴게요. 휴대폰 카메라로 종이를 확대해서 보여주었습니다. 확실히 글씨가 잘 보였어요. 7 같네요. 한번 입력해 보시고 맞는지 확인해 보세요. 제가 천천히 숫자를 입력했습니다. 일부러 한 자리씩 신중하게 눌렀어요. 지우는 옆에서 참을성 있게 기다렸습니다. 그때였어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지우 대리, 뭐 하는 거야? 손님들 기다리는데. 지점장이었습니다. 얼굴이 불끄락푸르락했어요. 지우가 돌아보며 대답했습니다. 어르신 도와드리고 있어요, 지점장님. 빨리 끝내고 들어와. 다른 손님들이 기다린다고. 지점장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미소를 잃지 않았어요. 네, 곧 들어갈게요. 잠시만요. 그리고 다시 저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천천히 하세요. 지점장한테 혼나면서도 여전히 저를 먼저 생각하고 있었어요. 저는 마음이 찔렸습니다. 송금이 완료되자 지우는 다시 무언가를 꺼냈어요. 어르신 휴대폰 있으세요? 저는 준비해온 오래된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지우는 휴대폰을 받아들고 빠른 손놀림으로 설정을 만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설정 좀 바꿔드릴게요. 뭘 하시는 거예요? 글자 크기를 크게 해드렸고요. 화면도 더 밝게 했어요. 그리고 지우는 바탕화면에 큰 아이콘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거 누르시면 바로 저희 은행 콜센터로 연결돼요. 키오스크 사용법도 전화로 알려드릴 거예요. 와,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우는 명함을 꺼냈어요. 뒷면에 펜으로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제 이름이에요. 한지우. 큰 글씨로 또박또박 적어주었습니다. 혹시 다음에 오셔서 또 어려우시면 제 이름 말씀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괜찮으시죠? 저는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번엔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진짜로 감동해서 떨렸죠.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아니에요, 어르신. 당연한 거예요. 지우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가 수진의 미소와 똑같았어요. 일주일 후인 3월 25일 저는 마지막 시험을 하기로 했습니다. 과연 지우가 압력 앞에서도 원칙을 지킬 수 있을까? 돈과 권력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을까? 그날 아침 일찍 저는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에 국민은행 강동지점으로 VIP 고객 1명 보내줘. 300억 예치할 고객이라고 해. 네, 회장님. 누구를 보낼까요? 박전모. 그 사람이 적당하겠어. 계획은 간단했습니다. VIP 고객이 왔을 때 지우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는 거였죠. 오전 9시 30분 저는 다시 낡은 파카를 입고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은행에 도착하니 분위기가 평소와 달랐어요.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지점장은 계속 손목시계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10시에 VIP 고객이 온대요. 옆 손님의 말이 들렸습니다. 얼마나 큰 고객이길래 저렇게 난리예요?
글쎄요, 아침부터 직원 회의하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번호표를 뽑고 구석에 앉았습니다. 지점장이 직원들을 모아놓고 말하는 게 보였어요. 오늘 10시에 박 전무님 오신다. 300억 예치 고객이야. 절대 실수 없도록. 직원들의 얼굴이 긴장으로 굳어졌습니다. 한지우 대리, 내가 맡아. VIP 전담이니까 내가 응대해. 그때 지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점장님, 제가 10시에는 예약 상담이 있어요. 저번 주에 잡아둔 건데. 취소해. VIP가 더 중요하잖아. 지점장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지우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었어요. 하지만 고객님과 약속한 시간인데. 약속? 300억이랑 비교가 돼? 빨리 취소하라고. 알겠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의 눈빛에서 뭔가 불편한 감정을 읽을 수 있었어요. 마지못해 따르는 표정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9시 50분, 9시 55분. 지점장은 계속 입구를 쳐다보며 초조해하고 있었어요. 정확히 10시, 은행 입구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급 정장을 입은 남자가 들어오고 있었어요. 박 전무였습니다. 비서 2명이 양옆을 따르고 있었죠. 분위기 자체가 달랐습니다. 지점장이 황급히 달려가 허리를 90도로 굽혔습니다. 박 전무님, 어서 오십시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한 옥타브 높아졌어요.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태도였죠. 지점장은 마치 왕을 모시듯 박 전무를 안내했습니다.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VIP 룸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로비를 둘러보다가 지우를 발견했어요. 한지우 대리, 지금 뭐 해? 지금 당장 VIP 룸으로 와.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쳐다봤습니다. 지우의 얼굴이 순간 붉어졌어요. 저는 번호표를 들고 지우의 창구로 막 가려던 참이었습니다. 손님 상담 중입니다, 지점장님. 지우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상담은 나중에 해. 지금 당장. 지점장의 목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어요. 명령이었습니다. 주변 손님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죠. 저는 지우의 옆모습을 봤습니다. 턱선이 단단하게 굳어져 있었어요. 지우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지점장 쪽으로 걸어갔어요. 저도 뒤따라갔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보고 싶었어요. 지점장님. 지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습니다. 지금 상담 중인 고객님이 먼저입니다. 순간 로비가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지점장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뭐? 지금 나한테 말대꾸하는 거야? 말대꾸가 아닙니다. 원칙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우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저 작고 여린 여자가 지금 거대한 압력 앞에서 꿋꿋이 서 있었죠. 원칙? 원칙이 300억보다 중요해? 지점장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때 지우의 눈빛이 더 단단해졌어요. 300억도 소중하지만 지금 기다리고 계신 모든 분들도 똑같이 소중한 고객님들입니다. 지우가 로비를 가리켰습니다. 사람들이 번호표를 쥐고 앉아 있었어요. 학생도 있었고 직장인도 있었고 노인도 있었죠. 제가 지금 상담 중인 어르신을 중간에 두고 가는 건 그분께 실례입니다. 그리고 지금 기다리시는 모든 분들께도 실례고요. 지우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하지만 말을 멈추지 않았어요. VIP는 박 대리님이 더 전문이십니다. 박 대리님께서 모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지점장은 입을 벌린 채 말이 없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VIP 고객으로 온 박 전무도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는 오히려 흥미로운 듯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한지우 대리, 지금 내 말 안 들으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지우가 지점장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리고는 깊게 허리를 숙였어요. VIP 고객님께 죄송하다고 전해주세요. 하지만 저는 지금 제 고객님과의 약속을 먼저 지키겠습니다. 지우는 돌아섰습니다. 저에게로 다시 걸어왔어요. 그녀의 뒷모습은 떨리고 있었지만 발걸음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눈시울이 따끔거렸습니다. 저 작은 체구의 여자가 얼마나 큰 용기를 내고 있는지 알 수 있었죠. 지우가 다시 창구에 앉았습니다.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저를 바라봤어요. 눈가에 눈물이 살짝 맺혀 있었지만 여전히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르신. 기다리게 해서요.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제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감동해서요. 그날 밤 저는 오래 고민했습니다. 서재에 혼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죠. 서랍에서 수진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수진아, 내가 내 말을 이제야 이해하게 됐어. 45년 전 수진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태준 씨, 언젠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꼭 지켜주세요. 용기를 내세요. 나처럼 후회하지 말라고. 이제 알겠어, 수진아. 진짜 가치가 뭔지.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내일 오전 10시에 국민은행 강동 지점으로 가겠네. 지점장실로 안내해줘. 네, 회장님. 알겠습니다. 2025년 3월 26일 오전 9시 50분. 검은색 벤츠가 은행 앞에 멈춰섰습니다. 저는 이번에 회장 윤태준으로 돌아왔어요. 맞춤 정장을 입고 고급 시계를 차고 당당한 자세로. 차에서 내리자 은행 직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에게 쏠렸습니다. 저분 누구예요?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은데. 비서가 앞장서서 안내 데스크로 갔습니다. 윤태준 회장님 방문이십니다. 지점장님 계십니까?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로비가 조용해졌습니다. 윤태준, 국내 5대 건설 그룹 회장. 이 지점 최대 고객. 여직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바로 모시겠습니다. 곧 지점장이 급하게 나왔습니다. 얼굴이 긴장으로 굳어 있었어요.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미리 연락 주시지. 시간이 있어서 들렀습니다. 조용히 이야기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까? 제 목소리는 차갑고 정중했습니다. 소회의실로 안내받았습니다. 문이 닫히자 저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어제 한지우 대리건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지점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그 직원은 잘못이 없습니다. 제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어요. 오히려 원칙을 지킨 겁니다. 먼저 온 고객을 먼저 대하는 것, 그게 은행의 기본 아닙니까? 하지만 VIP 고객이 VIP라고 해서 다른 고객들을 무시해도 됩니까? 제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지점장은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어요. 저는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이 지점에 제 예금이 얼마나 있는지 아십니까? 그게 7,500억 원입니다. 지점장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죠. 오늘 당장 전부 인출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은행으로 옮기는 것도 어렵지 않고요. 회장님 하지만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창문으로 걸어가 로비를 내려다봤어요. 지우가 창구에서 손님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이 은행에는 좋은 직원들이 많으니까요. 특히 한지우 대리 같은 사람들이요. 회장님, 그런 직원을 잘 대우하십시오. 그런 직원이 은행의 진짜 자산입니다. 돈이 아니라 사람이 자산이에요. 저는 지점장을 똑바로 봤습니다. 제가 지난 일주일간 이 은행을 지켜봤습니다. 초라한 노인으로 변장해서요. 네. 지점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한지우 대리는 그 초라한 노인에게도 똑같이 친절했습니다. 키오스크 사용법을 가르쳐주고 휴대폰 설정을 바꿔주고 명함까지 주었죠. 저는 지우가 준 명함을 꺼냈습니다. 돈이 많든 적든 옷이 좋든 나쁘든 그녀는 모든 고객을 똑같이 대했어요. 그게 진짜 프로입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앞으로 그런 직원을 잘 보호하십시오. 그게 은행이 살아남는 길입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만 가보겠습니다. 2025년 3월 30일 토요일 오후 6시 서울 한남동의 고급 레스토랑 프라이빗룸.
저는 창가에 서서 한강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민수와 지우의 상견례 날이었어요.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들어가도 될까요? 민수의 목소리였습니다. 들어오게. 문이 열리고 민수와 지우가 들어왔어요. 지우는 단정한 베이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긴장한 얼굴이었죠. 저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 순간 지우의 눈이 커졌어요. 아! 입에서 작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은행 손님. 네. 저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어요. 앉으세요. 지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키오스크 앞에서 헤매던 그 노인,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쥐고 있던 그 할아버지가 바로 민수의 아버지였다는 걸요.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테이블 위에 무언가를 꺼냈어요. 어르신 안심 카드. 지우가 직접 만들어 저에게 준 바로 그 카드였습니다. 이거 기억하시죠?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도움이 많이 됐어요. 제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나는 평생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돈이 있는지 배경이 있는지 가문이 어떤지 그게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45년 전 첫사랑도 포기했습니다. 그녀가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요. 그런데 당신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잘못 살아왔는지. 저는 다시 지우를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쓰러진 할머니를 보고 망설이지 않았어요. 지금은 업무가 아니라 생명이라고 말했죠. 그 말은 45년 전 내 첫사랑이 했던 말과 똑같았습니다. 지우의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키오스크 앞에서 헤매는 노인을 보고 귀찮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카드를 만들고 휴대폰 설정까지 바꿔줬죠. 그게 얼마나 큰 배려인지 아십니까? 제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VIP가 온다고 해도 지금 상담 중인 고객을 먼저 생각했어요. 원칙을 지켰습니다. 돈보다 사람을 먼저 세웠죠. 권력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저는 카드를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나는 체면으로 사람을 가르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사람으로 나를 가르쳤어요. 지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민수도 눈가가 붉어졌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지우에게 걸어갔어요. 용서해 주세요. 제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당신을 의심했던 것, 고아원 출신이라고 무시했던 것, 배경이 없다고 깔봤던 것, 모두 제 잘못입니다. 당신은 돈보다 사람을 먼저 세우는 사람입니다. 권력보다 원칙을 먼저 세우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진심으로 사람을 아끼는 사람입니다. 저는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발 우리 민수를 잘 부탁합니다. 그리고 우리 며느리가 되어주세요. 지우는 제 두 손을 맞잡았습니다. 아버님, 고개 드세요. 제발.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제가 더 감사합니다, 아버님. 지우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저 같은 사람을 받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내가 더 감사해요. 당신 같은 며느리를 맞이하게 돼서. 당신은 우리 집안에 필요한 사람입니다. 돈과 권력만 알던 우리에게 진짜 사람다움이 무엇인지 가르쳐줄 사람이에요. 저는 지우를 꼭 안았습니다. 따뜻한 포옹이었어요. 아버지가 딸을 안는 것 같은 그런 포옹이었죠. 지우도 저를 안았습니다. 아버님, 사랑합니다. 나도 사랑한다, 딸아. 민수는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아버지,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민수야. 저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옳았어. 내가 나보다 훨씬 현명했어. 45년 전에 내가 가지지 못한 용기를 내가 가졌구나. 세 사람은 그렇게 오래 껴안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어요.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2025년 6월 15일 민수와 지우는 아름다운 결혼식을 올렸어요. 지우는 은행을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계속 일하고 싶다고 했죠. 어르신들을 도와드리는 게 제 보람이에요. 그 일을 계속하고 싶어요. 저는 지우의 그 마음이 너무 자랑스러웠습니다. 어느 날 저는 지우와 함께 은행을 방문했어요. 이번에는 회장으로서가 아니라 사위의 아버지로서였죠. 아버님, 여기 앉으세요. 지우가 저를 안내했습니다. 창구에서 일하는 지우를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수진아, 내가 너를 잃었을 때 세상이 끝난 줄 알았어. 하지만 이제 알겠어. 내가 나에게 남긴 가장 큰 선물은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 준 거였어. 그리고 45년이 지나 너와 똑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을 만났어. 이번에는 놓치지 않았어. 이번에는 지켰어. 그날 저녁 가족 식사 자리에서 지우가 말했습니다. 아버님, 오늘 은행에 할아버지 한 분이 오셨는데요. 아버님이 만들어주신 그 어르신 안심카드 보시고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래? 네. 이제 저희 은행 전체에서 사용하기로 했대요. 본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은 생각이 널리 퍼지는구나. 아버님 덕분이에요. 아버님이 그때 저를 지켜주지 않으셨다면. 아니야.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내가 지켜준 게 아니라 내가 나를 깨우쳐 준 거야. 진짜 가치가 뭔지 가르쳐 줬어.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노을이었어요. 제 옆에는 며느리 지우가 있었고 아들 민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는 오랜 후회와 아픔 대신 따뜻한 행복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진짜 가치가 뭔지 이제 알겠어.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돈도 권력도 배경도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마음, 원칙을 지키는 용기, 진심으로 남을 아끼는 따뜻함. 그게 가장 큰 가치였어요. 67년을 살면서 가장 큰 실수를 했고 가장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행복합니다. 진짜로.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저는 67년을 살면서 평생을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첫사랑도 잃었고 결혼도 실패했고 오랜 시간을 외롭게 살았죠. 하지만 한지우라는 젊은 여성을 만나면서 깨달았습니다. 진짜 가치 있는 사람은 화려한 배경이나 많은 돈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요.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를 겉모습으로 판단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남겼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가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여러분은 사람을 판단할 때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보시나요? 오늘도 따뜻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